안녕하세요. 엔자이너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기존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와의 차이점은 이 마스크드 어텐션 기법을 적용하여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를 생성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노드와 노드 간의 관계를 단순히 연결됐고 안 됐고가 아니라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까지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기점으로 하여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은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만약 전체적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께서는 이전에 저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영상을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attention이란 말도 역시 처음 들어보신 분께서는 이전 제 영상에 attention is all you need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 영상이 있으니 이번 영상을 보시고 만약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말씀드린 영상들을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ICLR에 처음 등장한 논문입니다. 기존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그래프 컨보루션 네트워크의 경우 구조에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냥 연결됐고 안 됐고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는 주변 노드와 결합하는 방식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아래의 식은 일반적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수식인데요. 각 노드와 웨이트를 곱하고 이웃 노드 간의 루트 취한 값을 곱한 값으로 나눠줌으로써 노멀라이즈를 취해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변 노드 모두를 더해주고요. 그것을 활성함수에 넣는 방식으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들을 업데이트해 나아갔습니다. 이에 반면에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는 각 노드와 노드 간의 성격이 피처 벡터의 유사도에 따라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방법으로 노드들을 업데이트해 나갔습니다. 그럼 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을 어떻게 여기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 적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 등장했던 트랜스포머의 구조입니다. 그 내부에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었고요. 그 안에 이번에 보실 어텐션 기법, 정확히 표현하자면 셀프 어텐션 기법이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 기법은 쿼리와 키가 내적을 하고 이 매트릭스 디멘션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 나눠줌으로써 노멀라이즈를 취해주고요. 그 후 소프트맥스를 취한 후 다시 밸류와 내적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쿼리와 키가 내적을 하고 스케일 팩터로 나눠줌으로써 노멀라이제이션을 취해준 후 보통 인코더 과정에서는 마스크를 하지 않아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취한 뒤 다시 밸류와 내적을 취해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로 어텐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전의 어텐션이 멀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정리드리자면 인베딩 벡터가 쿼리, 키, 밸류 벡터로 총 3개로 나눠 동시에 여러 개의 어텐션 모델에 들어가 각기 다른 웨이트로 연산을 한 뒤 각각의 아웃풋을 다시 컨캐트네이션 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멀티헤드 어텐션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도 적용한 것이 바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입니다. 좌측에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막대는 각각의 노드에 해당하는 피처 벡터가 되겠고요. 여기서 파란색 동그라미는 쿼리 벡터가 되겠고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키 벡터가 되겠습니다. 쿼리와 자기 자신의 키가 컨캐트네이션 되어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간 뒤 하나의 값으로 연산이 되고 이 값이 리퀴드 밸류에 들어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리퀴드 밸류는 음수인 0의 값에 대해 미분값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음수에서 값이 죽는 다잉 밸류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노드의 쿼리 벡터와 다음 2번 노드의 키 벡터와 컨캐트네이션 되어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간 뒤 아웃풋이 리퀴드 밸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 더 1번 노드의 쿼리 벡터와 연결된 4번 노드의 키 벡터가 컨캐트네이션 되어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간 뒤 아웃풋이 리퀴드 밸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노드의 쿼리 벡터들이 각각의 연결된 전체 키 벡터와 연산을 하면 이러한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각각의 노드에 해당하는 각각의 로우를 소프트맥스를 취해줘야 합니다. 값이 있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취한 후 빈 부분은 0이 되도록 내부를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칸에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만약 빈칸에 0을 넣게 되면 익스포넨셜 값이 1이 되어 결국 상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넣게 되면 거의 0에 수렴하는 값으로 도출되게 되죠. 그래서 내부에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운 값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 피해서 코딩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빈 부분만 매우 작은 값으로 취해줍니다. 그럼 어차피 똑같이 소프트맥스를 취했을 때 이 부분은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에서 어텐션 부분을 정확히 마스크드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생성된 어드젠시티 매트릭스와 다시 한번 그래프의 각각의 노드와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셀프 어텐션에서 보셨던 쿼리와 키가 연산을 한 뒤에 밸류와 연산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셨듯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구조와 그래프 어텐션 구조의 어텐션 구조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크게 보자면 쿼리와 키 벡터가 연산을 한 뒤에 밸류 벡터가 다시 연산한다는 점을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드제이스티 매트릭스와 모든 노드를 행렬 연산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주변 노드의 피처 벡터가 자기 자신의 피처 벡터와 비슷한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아가며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즉, 비슷한 벡터끼리는 내적을 하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노드 간의 비슷한 피처 벡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둘의 관계는 더 높은 가중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번의 어텐션 과정으로 전체 노드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멀티헤드 어텐션 이후로 이러한 과정을 동시에 3번을 진행하여 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래프에서 3개의 어텐션을 가지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해서 3개의 그래프를 생성하게 되죠. 이 3개의 그래프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노드끼리 컨캐티네이션을 취해주거나 또는 각각의 피처 값을 더한 뒤 그 수만큼 나눈 평균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의 그림을 먼저 보시면 각각의 노드와 이웃 노드 하나가 컨캐티네이션 한 뒤 feed for neural network에 들어가서 리키 렐루를 통과한 뒤 주변 노드 수만큼 반복을 해서 이것을 소프트맥스를 취해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를 생성해주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색으로 표시된 선이 하나의 어텐션을 가리킵니다. 중심 노드 H1은 각각의 노드와 총 3번으로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친 뒤에 이 모든 값을 컨캐티네이션 혹은 평균 값을 취해서 하나의 노드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수식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처음 노드는 웨이트와 연산을 하여 키, 쿼리, 밸류 벡터를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쿼리 벡터는 각각의 주변 키 벡터와 컨캐티네이션을 한 뒤 웨이트와 곱함으로써 feed for neural network에 들어가고요. 아웃풋 값이 리키 렐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들을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며 최종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를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래프의 각 노드에 있는 밸류 벡터와 방금 생성한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를 연산하는데요. 이것을 모든 노드 전부 연산해준 뒤 서메이션을 한 후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줌으로써 업데이트된 노드를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멀티헤드 어텐션이므로 이 과정을 K개의 어텐션 수만큼 반복을 해주게 되고요. 위에 컨캐티네이션 같은 경우는 K개만큼 반복한 후 각 노드를 다시 컨캐티네이션 해주거나 아래는 평균을 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에버리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실제 저자의 실험에서도 에버리지 기법을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논문의 아웃풋 값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색깔별로 다른 클래스로 분류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각각의 선의 굵기가 다소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노드 피처가 비슷한 것은 연산 과정에서 값이 더 커져 더 굵게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GAT 방식은 그래프 어텐션 뉴럴 네트워크 방식은 이전의 그래프 세이지에 비해서 크게 성능이 업데이트됐고 현재는 클러스터 GCN2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